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기 변론에 나섭니다. 12월 14일 국회에서 이 배신자들에 의해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 TV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해도 수사의 전문가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수사의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습니다. 그 후에 검찰총장을 지냈죠. 그러면 수사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빠삭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오랫동안 수사의 전문가로서 그렇게 수사를 해왔는데요. 왜냐하면 중수과장을 또 지냈거든요, 대검에서. 중수과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중요 그 수사를 전부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여러분 뭐 그 얘기 들었습니다만 부산 저축은행 수사 같은 것도 바로 윤 대통령이 했다,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에 관한 가장 대한민국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떤 그 경험을 쌓고 식견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지음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의 그 팀장으로서 수사팀장이었죠. 그때 수사를 전부 지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얼마나 많은 수사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박근혜 또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인사들에 대한 엄청난 수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수사가 다시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여기에도 일정 부분 상당한 그 경험과 식견을 쌓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그 탄핵 심판에 나가가지고 뭐 변론을 하거나 내지는 또 공판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결국은 검사들이 수사한 거, 그리고 특별 그 검사팀에서 수사한 것, 이것이 결국은 탄핵의 어떤 그 증거 자료로 쓰였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탄핵과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변론을 충분히 맡을 만큼의 그런 어떤 법적 지식과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때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 바로 수사에 맞서 싸우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또 탄핵에 맞서 싸우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들의 어떤 여론 공작, 선동, 여기에 맞서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어떤 거대 야당의 지금 독재, 여기에 맞서 싸우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 절차에서 내지는 탄핵 절차에서 자신의 어떤 입장과 그리고 자신의 견해,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수사에 나간다, 그리고 또 이제 재판에 나간다 하면 그 일거수일투족이 모두가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로 타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판에 나가면서 하는 얘기,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전 세계로 타전되면서 여론전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광화문에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아마 국민의 힘도 여기서 큰 용기를 이제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우측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냥 춤추듯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조용합니다. 누구도 말을 안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이렇게 가결되면 내란 수견이 뭐니 하면서 엄청나게 환호를 부르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김민석도 말 안 합니다. 정청래도 말 안 합니다. 이걸 보니까 이재명이가 입단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입단속을 시켰다. 왜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지금 분노한 국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런 엄청난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야말로 오히려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축됐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지난주보다도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원된 사람들이고 심지어 탄핵 알바를 구했다는 말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보다도 적었다는 거, 그리고 광화문에 비해서는 뭐 거의 10분의 1도 안 됐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도도한 물결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혀 주눅들거나 전혀 어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한 엄청난 물결이 있다는 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가서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탄핵 절차에 당당히 임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한다면 그러면은 반전이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탄핵 심판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변호, 자기 변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그래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레짐작 먼저 스스로 포기하는 바람에 이 자유우파 진영이 좀 맥이 빠졌던 것이 있고 그것이 쉽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그리고 또 형사 재판을 받아서 수감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당당히 대장군처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군이 용감하면 수하도 용감한 법이죠. 지금 정광훈 목사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그 국회에서 싸우려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저 뭐 가결될 것은 뻔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저렇게 저놈들이 배신을 때리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자유우파 보수가 대결집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부터 광화문 집회에 나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광화문 집회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다음 주부터는 한 명이 10명씩 더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화문에 있습니다. 헌재가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합니다. 헌재는 이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전혀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여의도는 떠났습니다. 이제는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헌재는 광화문에 있습니다. 근데 광화문을 갖다 점령한 자가 결국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헌재는 광화문에 있다. 광화문은 우리 자유우파가 지금 점령 지배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그런 물결이 그야말로 헌재까지 그대로 그 광화문 전체를 뒤덮고 그리고 남대문 시청 그리고 또 경복궁까지 다 뒤덮었거든요. 바로 경복궁 옆에가 헌재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재판관들도 도도한 여론의 흐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 입법 독재, 예산 독재 이런 것들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지금 독재를 누가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나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이제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면 헌재에서도 쉽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신다든지 그러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기 변론을 나섭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더 이제 100만 대군, 1000만 대군으로 여기를 호령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반전이 일어나면서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누가 정말로 나라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이 나라를 갖다가 이 나라의 미래를 더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우리 국민과 국가를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 입법 독재로부터 저 국회 독재로부터 국가 마비, 정부 마비, 그리고 감사원 마비, 검찰 마비, 그리고 이재명 방탄 이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꼭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고유한 어떤 자신의 판단 하에 지금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쨌든 적법적으로 발령되고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저 민주당의 저런 어떤 조작 전술에 불과합니다. 저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다시피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법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통할 리가 없습니다. 벌써 이재명 재판이 5월 달이면 끝나야 된다. 이재명 재판이 만약에 늦어질 경우에 그야말로 성난, 분노한 우리 국민들을 도대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만 빨리 하고 이재명 재판은 늦게 한다. 그런 것들을 과연 법원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윤석열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 변론을 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이 영상 많은 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유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을 특히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